안녕하십니까.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국에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와 화재 진압 장비 확대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전기차. 큰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차 100여 대가 탔고 이재민만 8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1,500단지가 넘습니다. 특히 전체 충전기 수 2만여 기 중 85%가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는 밀폐된 공간 탓에 화재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애를 먹습니다. 또 대부분 전기차 구역이 분산 배치돼 있는데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전기 차량이 쭉 주차되어 있으면은 한 곳만 집중해서 관리 감독을 하면은 화재를 빠르게 인식하고 우리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되자 부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해 신축 아파트 건립 시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과충전을 막기 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 3,000여 기를 올해까지 아파트에 보급합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대응을 신속히 하기 위해 화재 진압용 장비도 140개 추가로 확보해 소방서에 배치합니다. 부산시에서 예비비로 지원이 된다면 각 센터별로 한 대씩 배치하여 전기차 화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달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 전담팀을 꾸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취약계층이 폭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난도우미를 확보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정작 재난도우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나 체계적인 교육도 없습니다. 폭염재난기획보도, 오늘은 허울뿐인 재난도우미의 실태를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몸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은 재난도우미. 폭염 속 안부를 묻습니다. 선풍기는 왜 안 트십니까? 건강관리 수칙과 행동 요령도 안내합니다. 더울 때는 또 외출 같은 거 삼가하시고. 재난도우미는 폭염 때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다 하면은 바로 또 병원으로 또 모셔가가지고 처치를 하고 또 안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주민센터와 연계해가지고 또 조치를 해.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2006년 재난도우미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부산에만 4만 7천여 명, 전국에 78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공무원 등 기존의 취약계층 관련 인력을 몽땅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도우미라는 이름만 새로 하나 더한 셈입니다. 기준이 사실 내려온 거는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염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좀 넣었는데,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 폭염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다 되는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지만 행정안전부는 재난도우미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 재난도우미 현황 제출만 요구할 뿐 전체적인 관리 활용 방안이나 교육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명시적인 별도의 것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통장 교육, 지역 자율 방재단 교육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폭염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위기도 바뀌었고 재난의 어떤 형태도 바뀌었지만 대응 체계는 예전과 이제 별로 달라진 것들이 없는 그런 이제 흐름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필라델피아시는 재난도우미가 폭염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10가지 점검 사항, 비상상황 시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폭염.
폭염이 재난이 된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사업 발표 10년이 다 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던 서부산 의료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맡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28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신평역 인근 14,000여 제곱미터 땅에 서부산 의료원이 들어섭니다. 건설과 땅 매입비 등 1,640억 원을 투입하며 연면적은 32,000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사업은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 한도 내에서 건물을 짓고 20년 동안 임대료를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공모에선 나서는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에 건설비 증액을 요청했고 기존 건설비보다 10% 많은 858억 원으로 재입찰을 한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 발표 10년 만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물꼬를 튼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주관사인 태영과 동부, 산미 등 건설사 3곳이 공동으로 꾸린 형태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와 실시 협약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서부산 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 의료원을 24시간 응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T와 MRI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필수 의료를 포함한 23개의 과목을 진료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 필수 의료 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기존의 부산 의료원과 좋은 분업 관계를 통해서 보다 특색 있고 또 서부산 현실에 맞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음압 격리 병상을 두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내매 날 기념 행사가 오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기념식과 단편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 국악 뮤지컬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9명이며 부산 거주 생존자는 2020년 8월 이후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내수 부진까지 길어지면서 대출 갚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서면에서 홀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박은하 씨.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 요즘에는 본인 인건비 남기기도 힘겹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까지 올라 수익이 더 줄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배달도 많이 줄었어요. 배달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또 오른대요, 수수료가. 이 때문에 상권이 밀집한 대학가나 번화가에도 임대 안내문을 써붙인 빈 상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상가 공실 지역이 물감 번지듯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 상권이라고 하는 서면 1번가 공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번가라고 하는 젊음의 거리 그쪽에도 공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BNK 부산은행이 대출한 2022년 2분기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0.16%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0.43%까지 늘었고 올해 2분기는 0.85%로 2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사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체율이 급증하자 금융권은 유동성 공급과 채무 재조정 실시 등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명 가운데 1명은 김해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770만 명 중 김해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73만 7천 명으로 9.6%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전체의 74%, 제주공항, 제주항을 통해 방한한 외국인은 8.2%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차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 옆 안전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해당 경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혐의를 받는 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인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쾌속 여객선 퀸비트로가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JR 큐슈 고속선은 자사 예약 사이트 공지를 통해 당분간 퀸비트로의 운항을 중지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신규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R 큐슈 고속선 측은 결제가 끝난 운임은 수수료 없이 환불하고 숙박비와 대체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JR 큐슈 고속선은 선체 누수가 발생하고도 3개월간 그 사실을 숨기고 운항하다 일본 국토교토성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NK 부산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에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BNK 부산은행과 기보,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은 오늘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500억 원 규모의 은행 특별 대출과 500억 원 규모의 특별 협약 보증 대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뉴스였습니다.